오늘부터 YTN 개편과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하루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5가지 경제 이슈를 모아서 전해드리는 코너, 경제픽5. 경제부 기자와 함께 어렵고 복잡한 경제 이슈도 알기 쉽게,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부 황보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키워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7개월 연속 플러스. 뭔가 긍정적인 뉴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키워드로는 바로 오늘 나온 수출입 실적으로 꼽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이 7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56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8% 늘었습니다. 이 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0월 플러스로 전환된 뒤부터 계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기 안 좋다 부정적인 뉴스가 많았는데 네. 그 가운데 굉장히 반가운 뉴스 같아요. 특히 어떤 종목이 효자, 효녀 노릇을 했나요? 네, 바로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먼저 반도체 수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6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99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6% 넘게 늘었습니다. D램과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단가가 상승하고 고부가 제품의 매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역시 반도체가 효자였는데 자동차도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자동차 수출은요, 전기차 판매 둔화로 지난 2월부터 2달 연속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했었는데 드디어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10.3% 증가한 67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와 SUV 차량 덕분인데요. 사상 최대 실적도 갈아치웠습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 수입액은 5.4% 늘면서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가운데 무역 수지는 15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5년 만에 최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가 자동차가 외국에서 많이 팔렸다고 하니까 품질을 예. 인정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좋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화면 준비해 주시죠. 네. 네, 금사과 잡아라. 네, 금사과란 말이 이제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과가 비싼 건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잡겠다는 걸까요? 네, 정말 이 금사과라는 말이 돌 만큼 요즘 사과 한 봉지 사는 게 참 부담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과를 필요한 만큼만 또 낱개로도 한 개씩으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포장 등 유통 비용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최하영 기자의 보도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사과 한 봉지에 18,900원. 치솟은 금사과 몸값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가격을 봤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들었다 놨다만 하고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봉지로 사 먹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몇 개씩 이렇게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과의 경우 출하 단계 비용 가운데 69%가 이렇게 선별하고 포장하는 데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는 사과값을 잡기 위해 앞으로는 이런 유통 비용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사과와 양파 등 일부 품목의 포장을 아예 없애고 낱개로 팔기로 한 겁니다. 유통 과정을 거치며 생기는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온라인 도매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청과와 축산, 양곡 외에 수산물까지 판매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거래 품목도 가락시장 수준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와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산지 출하 비용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산지에서 상품을 나르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깔판인 이른바 팔레트는 그동안 공급업체 독점으로 유통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고물가를 계기로 복잡한 유통 과정과 유통 마진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실제로 소비자가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그런데 봉지채로 팔든 낱개로 팔든 사과 하나하나의 가격이 비싼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부가 복잡한 유통 과정을 계산해서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부는 유통 단계를 줄여서 이 농수산물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이 유통 비용을 10% 넘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법 개정을 통해서 도매 법인 사이에 경쟁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는 낮추고 서비스 품질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76년 법 제정 이후에 이 지정이 취소된 도매 법인은 모두 6곳에 불과하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입니다. 기존 도매 시장은 지정 기간인 5년에서 10년이 끝나면 평가를 거쳐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도매 가격이 널뛰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농산물 출하 단계부터 미리 품목과 물량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중간 단계를 줄여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주시죠. 네, 교통비 걱정 덜어주는 K패스. 4층 앱 주의라고 뽑아주셨는데 4층 앱 주의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K패스가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K패스 최근 들어 관심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시내버스나 지하철, 광역버스, 또 광역 급행철도, 이른바 GTX 등을 이용할 때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서울에서만 사용 가능한 기후 동행카드와는 달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차유정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한다희 씨는 K패스를 첫날부터 이용하려고 발빠르게 신청을 마쳤습니다. 본가가 파주고 직장은 용인이라서 일단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특히 K패스는 전국적으로 이제 환급이 된다고 들어서 효과가 기대됩니다. K패스가 출범 초기부터 흥행 조짐입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K패스 가입자는 107만 명, 신규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5만 명을 돌파했고 기존 알뜰 교통카드 회원 82만 명이 K패스 회원으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사실상 전국에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시행 첫날 경기나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등 광역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수원에서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이거 하면은 몇만 원 정도 세이빙이 되니까 그래서. 다만 주의할 점은 최소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만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환급도 20만 원을 기점으로 다르게 계산됩니다. 20만 원까지만 환급률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선 절반만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월 지출이 22만 원인 일반 성인의 경우 20만 원까지 20% 환급률이 적용되지만 초과분 2만 원의 경우 절반인 만 원에 대해서만 20% 환급률이 적용됩니다. 최근 K패스를 사칭하는 앱도 횡행하는 만큼 공식 앱을 설치해야 하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정부는 공식 앱은 과도한 광고를 표출하거나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쓴 만큼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네. 매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관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K패스를 사칭하는 앱이라는 게 뭔가요? 네, 저도 오늘 앱스토어에 이 K패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공식 배포한 앱과 이름이 비슷한 네. 이 K패스 활용 가이드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속기 쉽겠네요. 네, 지금 나오는 화면에 좀 주목해서 봐주시기 네, 바랍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 왼쪽이 실제 K패스 앱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사칭 앱입니다. 활용 가이드라고 적혀 있죠. 이름만 비슷하지 K패스와는 무관합니다. 그런데도 벌써 사칭의 다운로드 수가 10,000회를 넘었다는 점 지금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앱 리뷰를 보면요. 광고가 지나치게 많다거나 유료 서비스 결제를 유도한다는 불만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칭 앱 주의를 당부하면서 K패스는 어떤 경우에도 유료 결제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그냥 광고만 가득한 앱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제로 슈거 소주, 실상은 마케팅? 이렇게 뽑았는데요. 제로 콜라 많이 드시죠? 예, 정말 좋아하죠. 네, 요즘은 제로 콜라뿐만 아니라 제로 음료수가 정말 많아서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네. 제로 슈거 소주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단 다이어트 하려고 제로 슈거 소주 일부러 골라 찾는 분들 그렇죠.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기도 하고요. 대형마트에서 만난 소비자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이제 죄책감을 조금 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제로 슈가를 많이 시키거든요. 일반 소주는 약간 이제 감칠맛을 더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제 당류나 이런 게 더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다이어트하는 친구들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제로 소주를 마신다. 이 인터뷰를 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요. 이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10개를 직접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분이나 열량에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제로 슈거 소주 5개 제품에서는 모두 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 소주들 역시 당류가 100ml당 평균 0.1g으로 기준치인 0.5g을 넘지 않아서 제로 슈거 소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열량은 어땠을까요? 제로 슈거 소주가 100ml당 최소 2.6kcal에서 최대 14.7kcal 낮은 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당분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제로 슈거 소주의 도수가 일반 소주보다 더 낮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주는 설탕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 소주도 그렇게까지 당류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로 소주나 그냥 소주나 설탕은 별로 없고 알코올 도수 때문에 칼로리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들이 헷갈리기가 너무 쉬운데 이 소비자들이 헷갈릴 만한 것이 소주 말고 또 있다고요. 네, 사실상 주류 업체들이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제로 슈거 소주를 좀 네. 홍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오해하기 쉬운 부분 또 있습니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 일부러 기분이라도 내려고 비알코올 맥주 마시기도 하죠. 사실 여기에도 알코올이 약간은 들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아예 안 든 것은 무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겁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보통 비알코올 맥주를부터 살펴볼 텐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 소비자 절반 넘게 비알코올은 알코올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네. 이게 안일 비자를 쓰니까 당연히 안일 비 알코올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맞습니다. 그럼 비알코올과 무알코올이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맥주의 경우에는 알코올 0%는 무알코올, 알코올 프리라고 표시를 하고요. 알코올 1% 미만은 비알코올, 논알코올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비알코올 맥주에는 알코올 함량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0이라는 의미로 0.0, 무알코올 맥주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0이라는 의미로 0.00이라고 제품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설문 대상 소비자 10명 가운데 8명은 이 차이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비알코올 맥주 산다고 하면은 보통 알코올이 아예 안 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0.0이랑 0.00도 무슨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0.00의 차이는 전혀 몰랐거든요. 아는 소비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표기법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사실 표기법 자체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제품에 알코올 프리, 즉 무알코올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고 실제로 알코올이 제로인 경우에만 0.0 표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비알코올 식품에 에탄올 1% 미만 함유를 표시하도록 했지만 대체로 제품에 굉장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직접 마트를 돌아다녀 봤는데 비알코올 맥주인데도 알코올을 싹 뺐다라고 광고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조사 대상 비알코올 맥주 3개 가운데 1개만 임신부 경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었는데요. 이 역시 비알코올 맥주는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경고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소비자원은 주류 업체들의 알코올 함량을 제품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임신부 경고 문구도 넣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0.0, 0.00. 우리나라도 이 표기법에 좀 수정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차 갖다 대면 번쩍. 주차 로봇이 등장했다고 하네요. 황보 기자는 운전하시나요? 네, 사실 저는 장롱 면허인데 얼마 전에 탈출해서 지금 운전 연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소식이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는 20년 넘게 운전했는데 여전히 주차는 어렵고 주차 때문에 이제 차 갖고 나가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로봇인지 화면 보면서 설명드릴까요? 네. 네, 화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공유 서비스 차량을 예약했더니 대기하고 있던 로봇 2대가 주차된 차 아래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차를 가볍게 들어올려 주차 공간에서 빼내는 모습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360도 회전을 하면서 대기 장소까지 가뿐히 차량을 옮깁니다. 차 로봇 2대가 동원이 되는군요. 네, 바로 주차 로봇 모습입니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민간 빌딩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됐는데요. 반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을 마친 사람이 반납 장소에 두고 자리를 떠나면 로봇이 비어있는 주차 공간으로 알아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이 주차 로봇 2대가 옮길 수 있는 차량의 무게는 무려 2.2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바퀴 사이 폭이 좁은 경차나 화물차가 아니라면 모두 로봇 주차가 가능합니다. 네, 2.2톤이면 이제 웬만한 승용차는 다 된다는 거네요. 네. 네, 세계 최초 상용화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어디서 개발된 로봇인가요? 네, 로봇 주차 상용화는 트루카를 운영하는 휴맥스 모빌리티와 로봇 주차 기술을 가진 현대위아, 현대 로비스틱스 랩이 함께 손을 잡아 실현됐습니다. 네, 주차할 때 사고가 날 위협을 막고 또 교통 약자의 편의와 공간 효율성까지 일석삼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10대를 세울 수 있는 기존 주차 공간에 3대를 더 세울 수 있다면 그만큼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 방식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 주차 서비스는 건물 입주가 시작되는 이번 달 중순쯤 본격 시작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각 회사가 지닌 역량을 모아서 로봇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네. 네, 주차하다가 접촉사고 나는 경우 많잖아요. 네. 빨리 이런 로봇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사고도 줄이고 교통 약자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픽5, 오늘의 경제 이슈 5가지 황보일경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경제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황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